튀김 요리 집에서 자주 안 하시죠? 왜냐하면 기름이 막 튀니까 일단 주방이 지저분해지고요. 또 하나는 기름을 많이 쓰게 되고 기름을 먹은 음식은 우리 몸에도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생각 때문에 좀 부담을 갖게 되는데요. 오늘 인덕션에서 아주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또 건강에도 이로운 표고 탕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밖에서 우리 표고 탕수는 거의 맛을 못 보셨을 텐데 탕수 육은 아마 드셔보셨을 거예요. 고기 대신 표고버섯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료를 보시면 일단 주인공 표고버섯이 필요하고요. 여기에 색깔을 낼 수 있는 채소들 뭐 파프리카 빨간색, 노란색 준비하시고 또 피망 초록색 들어가면 예쁘겠죠? 여기에 양파 준비하시고요. 튀김을 해야 하니까 튀김 옷 재료로 전분하고 밀가루 그리고 계란은 흰자만 쓰겠습니다. 그래야 바삭하게 튀겨지거든요. 여기에 이제 양념을 할 때 쓸 재료로 칠리 소스 그리고 간장 조금 들어갈 거고요. 위에 고명으로 이쁘게 아몬드 슬라이스 한 거 그리고 깨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하실 게 튀김이잖아요. 튀김을 하려면 튀김 옷을 입혀야 되는데 큰 볼에다가 막 넣어서 손으로 뒤죽박죽 하면 손도 지저분해지고 예쁘게 안 되죠. 그래서 한 가지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 비닐입니다. 비닐 봉지에다가 재료를 일단 넣으시고요. 표고버섯을 봉지에다가 다 넣으시고 여기에다가 전분을 표고버섯의 양을 봐서요. 지금 한 요 정도면은 한 2스푼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잡고 흔들어주세요. 우리 칵테일 쉐이커 흔들듯이. 그러면 전분이 고루고루 재료에 묻습니다. 여기에다가 계란 흰자. 이것도 손으로 버무리면 손에 막 묻잖아요. 이렇게 비닐봉지에 넣고 하시면 아주 고루고루 깨끗하게 잘 버무려집니다. 이때 비닐봉지를 공기를 좀 많이 들어가게 하셔서 빵빵하게 하시면 더 잘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밀가루도 아까 전분이랑 똑같은 양으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자, 옷들아 잘 입혀져라 하면서 이렇게 흔들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튀김옷을 너무나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고루고루 예쁘게 입히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주변도 별로 그렇게 지저분해지지 않고요. 자, 튀김옷이 완성됐으니까 이거 이제 튀겨야 할 텐데요. 여기에 기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기름을 미리 온도를 높여놓은 게 아니라 그냥 기름이에요. 아직 전원을 켜지 않았습니다. 전원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재료들을 넣어주세요. 좀 이상하죠, 그게. 근데 인덕션에서 요리를 할 때에는 전원을 켜자마자 즉시 그 열이 전도되기 때문에 전원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재료를 넣고 그 다음에 뚜껑을 덮고 온도를 높이시면 순식간에 튀겨집니다. 자, 이렇게 재료를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뚜껑을 덮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전원을 켜기 전에 한 가지 더 하실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키친타월을 여기다 깔 겁니다. 아니 저게 무슨 소리지 하실 텐데 키친타월을 이 위에다가 깔아볼게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인덕션은 불꽃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자성을 이용해서 유도 가열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운 것처럼 자석에 붙는 물질이 있고 붙지 않는 물질이 있잖아요. 붙는 물질에는 그 열이 전달이 되지만 이렇게 종이 같은 붙지 않는 물질에는 전혀 반응을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잠시 후에 보여드릴 테지만 여기에 불이 붙거나 눌거나 이런 현상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죠? 이 상태에서 이걸 올리고 이제 전원을 켜겠습니다. 그리고 온도는 제일 높게. 처음에 제일 높게 한 상태에서 얘가 약간 튀겨지고 있다 싶을 때 살짝 온도를 낮추시면 되고요. 그 사이에 이제 채소를 손질을 할게요. 채소는 표고버섯 모양 비슷하게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썰어서 어슷어슷 이런 모양을 내시면 돼요. 먹음직스럽게. 자, 이렇게 해서 채소들 고루고루 비슷한 모양으로 준비하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가열이 되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기름 온도가 올라갈 것이고 안에서
튀기면 되겠죠. 이게 뚜껑이 덮어져 있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튀겨질까? 예전 같으면 막 끓는 기름 속에서 젓가락으로 뒤집고 할 텐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두면 저절로 안에서 튀김이 되고요. 시간이 조금 지났다 싶었을 때, 그래서 뭔가 지글지글 튀겨지는 소리가 난다 싶을 때 뚜껑 열어서 한번 뒤집어주기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튀김이 되는 동안 잠깐 지켜볼게요. 지금 전원을 켠 지 2분 20초 됐습니다. 여기 시계가 다 나오거든요. 소리가 튀겨진 것 같아요. 짜잔! 너무 놀랍죠? 지금 한쪽 면이 거의 다 튀겨졌고요. 이제 한번 뒤집어주면 되는데 이럴 때 뚜껑을 사용했기 때문에 뚜껑을 튀김 다 된 완성된 것을 덜어놓는 그릇으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자, 이제 뒤집어 볼게요. 어머, 노릇노릇. 이 바삭한 식감이 눈으로도 느껴지시죠? 이렇게. 그래서 뚜껑을 덮고 튀김 요리를 하게 되면은 뚜껑을 열었을 때 튀김이 되면서 재료가 상하되는 현상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튀김 시간이 훨씬 단축되고요. 기름을 먹는 것도 훨씬 적어져요. 이렇게 해서 뒤집어서 한 번 더 뚜껑을 덮어서 잠시. 근데 인덕션은 정말 빨리 가열이 되기 때문에 평소에 여러분이 요리하시던 시간보다 짧게 잡으셔야 돼요. 그걸 생각하고 요리를 하시게 되면 다 타버렸네 하고 당황하실 때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요리하는 동안에 얼른 빨리빨리 뭐 채소 같은 거는 미리 손질을 해서 미리 썰어두고 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조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튀겨지는 소리 들리시죠? 그리고 너무나 고소한 냄새가 나요. 열어볼까요? 잠깐인데 양면이 다 익었습니다. 자, 이제 전원을 끄고요. 여기에다가 튀긴 재료들을 얹어보겠습니다. 제가 건지는 동안에도 이게 바삭해서요. 소리 들리세요? 통통 튀는 소리? 과자처럼. 이 조리 시간이 짧아야, 특히 튀김 같은 경우에는 조리 시간이 짧아야 안으로 기름이 침투되기 전에 겉이 익으면서 바삭하고 그리고 속은 수분만 있고 기름기는 없는 그런 담백한 튀김이 되거든요. 자, 이제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치워볼게요. 짜잔! 타지 않았죠? 눌지도 않았죠? 종이에는 전혀 가열되지 않고 위에 있는 냄비에만 가열되기 때문에 저는 생선 구울 때도요. 이제 프라이팬에다가 생선을 놓고 위에다 신문지 같은 걸 덮어요. 이렇게 냄새 좀 잡아주고 기름 튀지 말라고. 그럴 때 불꽃이 있으면 그게 이어 붙어서 불이 날 위험이 있는데 인덕션은 그런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자, 이제 뭘 할 거냐 하면 채소를 여기다 볶아낼 거거든요. 기름을 살짝 둘러주시고요. 그리고 인덕션에서 요리를 하실 때에는 기름을 두른 상태에서 전원을 켜세요. 그리고 온도를 제일 높게 해주시고 그 사이에 재료를 넣으시면 거의 예열할 틈도 없이 바로 가열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런 스텐팬을 사용할 경우에 예열 때문에 항상 고민을 하셨다면 인덕션에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짝 볶아주시면 금방 볶아지는 소리 들리시죠? 순식간에. 여기에다가 이제 양념을 하셔야 되는데요. 산수육이니까 여러 가지 양념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은 매콤하게 달달하고 매콤한 칠리 소스를 넣을 거고요. 여기에 간장으로 구수한 맛을 내겠습니다. 소스 넣어주시고요. 네, 간장도 비슷한 양. 조금만 볶아주세요. 살짝. 여기에다가 아까 우리 튀겨놓은 표고버섯 튀김을 딱 넣고요. 같이 볶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볶아지는 소리나 그리고 칠리 소스의 그 매콤한 향기, 여기에 간장의 달달하고 고소한 향기, 그리고 색감. 이게 빨리 조리가 되면 또 식재료의 색감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접시에 담았을 때 보기 참 좋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거든요. 끄고 접시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에 그릇을 올려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보기 어떠세요? 너무너무
벌써 모양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채소 같은 거 조금 올려서 모양 좀 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만 내면 또 심심하니까 여기다가 콩아몬드 그리고 이렇게 깨소금 솔솔솔 뿌려서 내면 자, 훌륭하죠? 요리 별로 못한다 하시는 주부들도 손님 오셨을 때 이렇게 요리 내면 요리 어디서 배웠어 하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